안녕하세요. PTE 영어 시험에 대한 제안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PTE 시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문제 유형에 따른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배점에 따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E의 시험 순서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하기, 쓰기가 첫 번째, 그 다음이 읽기, 그 다음이 듣기 순이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텐데 소개되는 문제 유형 역시 시험 순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스피킹과 라이팅 파트입니다. 스피킹과 라이팅 파트는 총 54분에서 67분 정도 소요되고요. 첫 번째로 RA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35초 동안 준비하시고 삐 울리는 녹음음과 함께 40초 이내에 소리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RA는 한 시험당 6문제에서 7문제 출제됩니다. RS입니다. 들리는 문장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RS는 삐 울리는 녹음음이 따로 나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문장이 끝나고 고개를 한번 까딱하는 시간 정도 흐른 후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 소리내어 말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앞이 씹힐 수가 있습니다. 15초 안에 말하시면 되고 RS는 한 시험당 10문제에서 12문제 출제됩니다. DI입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이미지를 말로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25초간 보면서 키워드를 준비하시고 삐 울리는 녹음음과 함께 40초 이내 소리내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DI는 한 시험당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 RL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거나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리내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삐 울리는 녹음음과 함께 40초 이내 소리내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RL은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스피킹 마지막 문제 ASQ입니다. 질문을 듣고 그에 맞는 답을 10초 이내에 말하시면 됩니다. ASQ는 한 시험당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 유형인 RA, RS, DI, RL, ASQ가 스피킹에 치중되어 있다면 나머지 SWT, WE 이 두 가지 유형은 라이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SWT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은 후에 5자에서 75자 사이의 문장으로 10분 이내에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SWT는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WE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 사이의 에세이를 20분 이내에 쓰시면 됩니다. WE는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과 라이팅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파트로 리딩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발음이 재수없나요? 리딩으로 하겠습니다. 리딩 파트의 소요 시간은 29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리딩 파트는 각 문제에 대한 시간 제한 없이 리딩 파트에 주어진 총 문제를 29분에서 30분 안에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각 문제에 대한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끌 경우에 뒷부분에 배치된 문제에 대한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리딩 문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FIBRNW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FIBRNW는 한 시험당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MMA입니다. 글을 읽고 객관식 질문에 맞는 답을 2 이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MMA는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문제 유형은 주의해야 할 게 잘못된 답을 고를 시에 감점이 됩니다. RO입니다. 주어진 문장들을 흐름에 맞게 재배치하시면 됩니다. RO는 한 시험당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 FIBR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골라 드래그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FIBR은 한 시험당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리딩 마지막 문제 MSA입니다. 글을 읽고 객관식 질문에 맞는 답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MSA는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딩 파트였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리스닝 파트입니다. 리스닝 파트의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43분 정도이고요. 리스닝 파트 역시 리딩 파트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끌 경우에 시간에 쫓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SST입니다. 녹음본을 듣고 그 내용을 50자에서 70자 사이로 요약해서 10분 이내에 쓰시면 됩니다. SST는 한 시험당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MMA입니다. 녹음본을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MMA는 한 시험당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문제 유형은 리딩의 MMA와 똑같이 주의하셔야 할 게 잘못된 답을 고를 시에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FIBL입니다. 문장 사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듣고 받아 쓰시면 됩니다. FIBL은 한 시험당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HCS입니다. 녹음을 듣고 보기 중 가장 잘 요약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HCS는 한 시험당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MSA입니다. 녹음본을 듣고 질문 문장 뒤에 들어갈 답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MSA는 한 시험당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SMW입니다. 녹음본을 듣고 누락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SMW는 한 시험당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HIW입니다.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들리는 것과 다른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HIW는 한 시험당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MMA와 같이 잘못된 답을 고를 시에 감점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 WFD입니다.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그대로 받아 쓰시면 됩니다. WFD는 한 시험당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문제 유형은 시험 순서와 동일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 문제들에 대한 점수 배점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점수 배점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PTE의 재미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유형의 문제가 다른 파트의 문제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RA를 예를 들어 볼게요. RA는 스피킹 영역이지만 문제를 보면 문장을 읽고 소리 내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A의 영역은 스피킹이지만 리딩 점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문제의 영역은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문제들 안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른 파트들의 점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배점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영역은 스피킹이지만 그 외의 영역인 라이팅, 리딩, 리스닝에도 점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걸 숙지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수 배점표도 PTE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PTE 시험 분석 기관에서 수만 번의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진 배점표이고, 정확한 PTE의 점수 채점 방식은 PTE밖에 모릅니다. 그것 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모두 근접치를 나타내는 거지만 참고 자료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배점표는 제가 구글에서 찾은 것들과 PTE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만들어 본 배점표이고요. 구글에 돌고 있는 배점표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수치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90%는 믿고 보셔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 합계 점수가 40점 이상을 넘어가는 파트가 4개, 합계 점수가 20점에서 39점까지인 파트가 또 4개, 합계 점수가 그 밑으로인 파트가 12개 해서 총 20개의 파트가 있었고요.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할 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점수 배점이 높은 파트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점수에 맞게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6점, 50점, 65점, 79점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목표 점수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하는 유형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PTE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웬만하면 처음 준비하실 때 점수에 딱 맞게 목표를 준비하지 마시고 목표 점수를 한 단계 높게 잡아서 준비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36점이 필요하면 50점을 목표로, 50점이면 65점, 65점이면 79점, 이렇게 한 단계 높게 목표를 잡으면 보다 점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재시험을 보는데 들어가는 400불이 넘어가는 시험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에 만점을 만들지 마시고 조금 목표를 높게 잡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점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로 오버롤과 이치밴드가 있는데요.
오버롤을 뜻하는 O는 과목 총 합의 평균을 뜻하고 이치밴드를 뜻하는 E는 각 과목별 점수를 뜻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점수가 오버롤인지 이치밴드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시험 전략을 짜기 수월하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필요한 점수가 오버롤 65점의 경우 나는 스피킹이 강하고 리스닝이 약하다. 그러면 스피킹은 55점, 리스닝은 75점을 받아야 평균 65점이 되니까 그에 맞게 리스닝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에 비해 이치밴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이 90점 만점이라도 리딩이 64점이 나오면 시험을 다시 쳐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오늘은 PTE 시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문제 유형들의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배점에 따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PTE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름의 PTE 노하우를 담은 내용과 함께 PTE 공부에 필요한 사이트와 커뮤니티, 그에 관해서도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또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